저는 20년간 신장 전문의로 일해 온 최동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야채 주스 드셨습니까? 포카리 스웨트 드셨습니까? 혹시 자녀분이 사다 준 단백질 보충제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바로 그 음료들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절반 이상 손상될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도 없고 붓기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투석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위험한 음료 중 하나는 제 스승도 매일 드셨던 것입니다. 평생 건강의 상징이었던 그분이 결국 투석을 받게 된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제가 아직 젊은 의사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에게는 누구보다 존경하던 스승이 계셨습니다. 김병철 교수님이라고 내과 분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강 변을 걸으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관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교수님을 건강의 표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지혜진 교수님께는 오랫동안 지켜온 습관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생강을 갈아 넣고 꿀을 한 숟갈 타서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많이들 드시는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혈관을 젊게 유지해준다네. 자네도 한번 해보게.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허리 통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건강하시던 교수님이 얼굴을 찡그린 채 검사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의 3배를 넘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매일 드셨던 꿀의 과당 성분이 신장에 조용히 부담을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해온 일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네. 그 후 교수님은 주 3회 투석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강단에 서지 못하셨고 2년 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병실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단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전달해야겠다고. 오늘 말씀드릴 위험한 음료 중 하나는 바로 교수님이 매일 드시던 것과 비슷한 종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을 지켜주는 음료 3가지, 그 다음으로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음료 3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절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드시는 한 잔, 내일 드시는 한 잔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후에 신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매우 참을성 있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불편함을 느끼실 때쯤이면 이미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지금 댁에서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십니까?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분, 정수기 물을 드시는 분, 혹시 이온수기 물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고가의 이온수기나 역삼투압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깨끗한 물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으로 수백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믿음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욕조로 치면은 거의 3배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작업을 쉬지 않고 해내려면 신장 세포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신장 세포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윤활유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나 이온수기는 물속의 불순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함께 걸러내 버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성능 정수기 물은 영양분이 전혀 없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몸에 들어와도 아무것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체내 미네랄을 희석시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셨던 분으로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을 쓰셨습니다. 5년 전
400만 원이 넘는 이온수기를 구입하셔서 매일 2리터 이상의 이온수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오른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 지표인 EGFR가 40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60 이상이 정상인데 중등도 신기능 저하 상태였습니다. 혈액 속 미네랄 균형도 크게 무너져 있었고 특히 마그네슘이 정상 하한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저는 김순자 어르신께 이온수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대신 수돗물을 한번 끓여 식힌 물과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된 천연수를 번갈아 드시도록 했습니다. 석 달 후 붓기는 거의 사라졌고 EGFR도 50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돗물을 끓인 뒤 38도에서 40도 정도로 식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한국 수돗물은 세계적으로도 안전성이 높고 끓이면 염소는 날아가지만 미네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천연수를 고르신다면 경도 100에서 300 정도의 중경수를 권합니다.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그리고 주무시기 1시간 전에 한 잔, 이 두 번을 습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르신, 댁에도 혹시 이온수기나 고성능 정수기가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끓인 물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 하나가 신장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의사로부터 수분 제한 지시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물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드셔보셨을, 그런데 신장에 이렇게까지 좋을 줄은 몰랐던 음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옥수수를 삶으실 때 그 수염 부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냥 버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수염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보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다음에 옥수수를 사실 때 수염부터 챙기게 되실 겁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한국 가정에서 오래전부터 즐겨 마셔온 차입니다. 어르신들도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가 단순히 구수한 맛 때문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신장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플라보노이드, 칼륨, 클로로겐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섬세한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고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옥수수 수염의 성분들은 혈압을 완만하게 낮춰줌으로써 신장이 받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이 채는 부드러운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이뇨라고 하면은 신장에 부담이 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약물 이뇨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약은 강제로 수분을 빼내지만 옥수수 수염차는 몸에 필요한 수분은 그대로 두고 불필요하게 쌓인 수분만 자연스럽게 내보내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성수 어르신 76살이십니다. 젊은 시절 어부로 일하시다 허리를 다치신 후로는 집에서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르신의 고민은 저녁만 되면 발이 빵빵하게 부어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고 신발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손자 졸업식에도 발이 부어서 참석을 못했다며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의 신기능, 저하와 함께 혈압도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옥수수 수염차 한 잔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오후에 마시면 저녁 무렵까지 부기가 가라앉고 밤사이 소변을 자주 보러 일어나는 것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째부터 발 부기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양말 자국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자 대학 입시 합격 발표 날 같이 나가서 삼겹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새 신발 신고 나갔더니
발이 편하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건조한 옥수수 수염 한 큰술을 물 500ml에 넣고 15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시판 옥수수 수염차, 티백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신선한 옥수수를 사실 때 수염을 버리지 마시고 그늘에서 말려 보관해 두시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이미 칼륨 제한 지시를 받으신 분, 신부전이 진행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수염차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드셔보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그런데 신장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놀라운 음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장 건강이 좋은 환자분들은 신장 기능도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만성 변비나 장 트러블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과 신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장 속에 나쁜 균이 늘어나면 요독소라는 유해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요독소가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흘러들어가 신장 세포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과 신장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공장과 같습니다. 장이라는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오염되면은 옆에 있는 신장이라는 공장의 공기도 함께 나빠집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신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도와주는 음료가 바로 도라지차와 율무차입니다. 도라지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예로부터 한방에서도 폐와 장을 다스리는 데 써온 뿌리입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과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신장 세포를 활성산소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눌린은 장 속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합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요독소 생성이 줄어들고 신장이 받는 부담도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도라지 추출물이 장내 유익균 증식과 신장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율무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율무에 함유된 코익세놀라이드는 한겸 작용을 하며 신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것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율무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께 특히 권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순 어르신, 81살이십니다. 15년 넘게 당뇨를 앓아오셨고 약으로 혈당을 겨우 조절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조금씩 나빠져서 담당 의사로부터 이대로 가면은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투석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손자들 곁에서 오래 살고 싶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식사 30분 전에 도라지차나 율무차를 한 잔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식전에 마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6달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EGFR가 34에서 41로 개선되었습니다. 한 번 떨어진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래 고생하시던 변비도 함께 해소되었고 혈당 조절도 나아져서 당뇨약을 한 가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라지차는 말린 도라지를 물 500ml에 넣고 15분간 끓여 드시면 됩니다. 율무차는 시판 제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둘 다 동네 마트나 한약방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이 적당하며 식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르신, 평소에 변비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장이 불편하면 신장도 함께 힘들어한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지켜주는 음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드시는 음료 중에 사실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냉장고에 야채 주스가 있으십니까? 어르신. 혹시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나 당근 주스 한 병씩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혹은 자녀분들이 좋다고 사다 주셔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야채는 몸에 좋습니다. 그 마음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야채 자체와 시판 야채 주스는 신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판 야채 주스에는 놀랄 만큼 많은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 한 병에는 바나나 8개에서 10개 분량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건강한 신장이라면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이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고칼륨 혈증은 부정맥과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채 주스에 칼륨은 숨어 있는 폭탄과 같습니다. 당장 터지지는 않지만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수준까지 조용히 쌓여갑니다. 여기에 더해 시판 야채 주스에는 나트륨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염 표시가 되어 있어도 한 병에 1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의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그 한 병이 실제로는 신장을 조금씩 조용히 괴롭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수 어르신 67살이십니다.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 후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 한 병을 3년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정기 검진에서 혈중 칼륨이 정상 상한선을 크게 넘어섰고 심전도에도 경도의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이 드시던 토마토 주스 한 병만으로도 하루 칼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일반 식사에 칼륨까지 더하면 하루 권장량의 2배에 가깝게 달했습니다. 즉시 야채 주스를 중단하도록 했고 2달 후 혈중 칼륨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전도 이상도 함께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것이 오히려 병을 만들고 있었군요. 모른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야채 영양소는 조리한 야채로 드십시오. 끓는 물에 데쳐서 그 물을 버리시면 칼륨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시금치보다는 양상추, 무청보다는 양배추처럼 칼륨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채를 선택하시는 것도 신장에 더 안전합니다. 꼭 주스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100ml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매일 드시는 습관은 신장을 위해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야채 주스가 있으신 분 댓글로 있어요 라고 써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드시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야채 주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드시는 음료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즐기시는 분들께 꼭 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아파트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시고 돌아오실 때 포카리 스웨트 한 병을 시원하게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땀을 흘렸으니 전해질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한 병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포카리 스웨트 500ml 한 병에는 당분이 약 27g 들어 있습니다. 각설탕으로 치면 6개에서 7개 분량입니다. 이 많은 당분이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반복되면 당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화란 혈액 속 당분이 단백질에 달라붙어 본래의 기능을 잃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신장의 섬세한 혈관이 당화되면 걸러내는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결국 당뇨병성 신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온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ml에 나트륨이 약 1.5g, 된장국 1그릇과 맞먹는 양입니다. 이온 음료는 원래 심한 구토나 설사로 대량의 수분을 잃었을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음료입니다. 일상적인 수분 보충을 위한 음료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온 음료는 약과 같습니다. 필요한 때 적절히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매일 드시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수원에 사시는 정기수 어르신 72살이십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걷기 전후로 포카리 스웨트를 한 병씩 드시고 여름철에는 이온 음료를 물 대신 드셨습니다. 하루에 합쳐서 1리터 500ml를 드신 셈이었습니다. 1년 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당뇨 기준을 넘어섰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정상이었던 혈압도 150에 90까지 올랐습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수분도 열심히 챙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매일 섭취한 대량의 당분과 나트륨이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스포츠 음료와 이온 음료를 중단하고 보리차와 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6달 후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약 없이 110에 85로 내려왔습니다. 신장 기능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산책 후에는 보리차나 물로 충분합니다. 매실청을 물에 아주 조금 희석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포츠 음료는 1시간 이상 격한 운동을 하셨을 때만 드십시오. 이온 음료는 의사의 지시가 있거나 명확한 탈수 증상이 있을 때만 사용하십시오. 예방 차원에서 매일 드시는 것은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산책 후에 어떤 음료를 드시고 계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6번째 음료,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신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을 위해 사다 드리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10년 전 저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도록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령 환자분들께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보충제 형태로 과도하게 드셨을 때 신장에 어떤 부담이 쌓이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 시절 몰랐던 것을 이제 어르신들께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마음에서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근감소증과 노소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도 어르신들께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야기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백질 보충제나 고단백 음료로 필요 이상을 드시는 경우입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사다 드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갸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질소 화합물이라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이 신장의 일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드실수록 신장은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백질은 소중한 영양소이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약해져 있을 때 쓰레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면 신장이 버텨내지 못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강민호 어르신 74살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서 한 통에 5만 원이 넘는 유청 단백질 보충제를 매달 사다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아들 마음이 고마워서 매일 2잔씩 드셨습니다. 여기에 고단백 요거트도 매일 드시고 고기와 생선도 챙겨 드셨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어느 날 심한 피로감과 식욕 부진을 호소하며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이 반년 만에 2배 가까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준 것을 거절하기 미안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군요. 즉시 보충제를 중단하고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7g으로 조정했습니다. 석 달 후 크레아티닌은 안정세로 돌아섰고 더 이상의 악화도 멈췄습니다. 단백질은 두부, 달걀, 생선처럼
자연식품으로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만으로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채워집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보충제 사용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근육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단백질 양을 늘리기보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신장에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네, 자녀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사다 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꼭 자녀분들과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족과 나눠주십시오. 지금까지 신장을 지키는 음료와 위험한 음료 6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켜주는 음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미네랄수입니다. 이온수기나 역삼투압 정수기 물 대신 끓여서 식힌 수돗물이나 중경수 천연수를 38도에서 40도로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주무시기 1시간 전에 한 잔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한 잔 드시면 저녁 부기가 가라앉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도라지차와 율무차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신장이 받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반드시 줄이셔야 할 위험한 음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판 야채 주스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야채는 데쳐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음료와 이온 음료입니다. 1시간 이상의 격한 운동이나 명확한 탈수 상태가 아니라면은 보리차나 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보충 음료입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이것 하나만으로도 수면 중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시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야채 주스,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 단백질 보충 음료가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주십시오. 당장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드시는 습관만큼은 오늘부터 바꿔주십시오. 집에서 간단하게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으신 후 고무줄 자국이 10분 이상 남아있다면 부기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변색이 진한 노란색이거나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밤사이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신다면 신장 기능의 변화를 의심해 보십시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오늘 배우신 6가지 중에서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특히 부모님이나 연세 드신 친척분들께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 하나가 소중한 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복용하는 시판 약 중에서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함께 보시면은 신장 건강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매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어르신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편안히 쉬십시오.